안녕하십니까. 네. 그림 관련 메뉴를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그림을 좀 작게 해서, 그림, 네, 사진, 관련 메뉴를, 그림 메뉴를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귀염둥이님, 김수원님도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밖에 클릭했을 때, 네, 여기 빈 곳 클릭해 보세요. 빈 곳을 클릭을 했을 때는 그림 관련 메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여기 그림이나, 그림으로 된 게, 여기가 비활성화되어 있죠. 도구 옆에가. 그런데, 그림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네, 그림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네, 그림 관련, 그림, 여기 보라색으로, 튤립 모양처럼 생겼죠. 제가 좋아하는 튤립 모양처럼 생긴 메뉴가 요 그림과 관련된 메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나타나는 메뉴들이 다 그림과 관련된 메뉴들이 아래쪽에 리본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몇 가지를 비교를 좀 해보기 위해서 그림을 좀 더 작게 해서 복사를 이용을 해서 비교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먼저 그림의 크기를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크기, 조그맣게 한 5cm 정도, 즉 50mm, 가로 세로 50mm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그림 관련 메뉴가 선생님 리본 메뉴가 안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다른 메뉴가 눌러져서 그럴 수 있어요. 여기 보라색으로 된 메뉴 또는 한글 버전은 아마 그림이라는 메뉴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쯤에 크기를 입력하는 곳이 나옵니다. 크기를 입력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파워포인트랑은 반대, 파워포인트는 높이가 먼저 나왔다면 얘는 여기 보시면 그림이 사각형이 있고 좌우로 이렇게 줄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상하로 줄이 있죠. 그래서 요거의 의미가 뭐다? 이거는 넓이고요. 이건 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근데 우리는 뭐 정사각형 크기니까 큰 지장은 없지만 정사각형이 아닌 크기는 반드시 너비와 높이를 구분해서 여러분이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50, 50이라고 위에도 50, 밑에도 50 클릭해서 쫙 드래그 하셔가지고 써버리세요. 쭉 드래그 하셔가지고 50, 단위가 밀리미터 나니까 50이라고 쓰면 5cm가 되겠죠. 자, 쭉 드래그 해서 50, 클릭만 해도 되네요. 클릭하고 50, 네, 이렇게. 네, 50, 50 써주세요. 되셨어?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얘를 좀 왼쪽으로 좀 치울게요. 왼쪽으로 치우시고요. 네. 복사할게요. 옆으로 2개 복사할게요. 자, 복사하는 거는 우리 키보드에 뭐를 누르시고요. 컨트롤을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나 더 드래그. 조금 크네요. 그러면 2개씩만 할게요. 밑으로. 얘도 옆으로 복사. 그래서 4개를 만들어 볼게요. 4개. 자, 4개 복사 됐나요? 자, 복사 성공. 복사 3개 더 복사해서
선생님 복사했어요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숀쇼로숀. 채팅창에 네 복사는 컨트롤 누르고 옆으로 조금 더 작게 할 걸 3개씩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뭐 괜찮습니다. 나중에 밑으로 더 복사해도 되니까. 네. 김대감 님도 복사되셨고요. 자, 시청 중이신 분들도 그림 아무거나 하나 삽입해가지고 연습하셔도 돼요. 꼭 견우와 직녀 아니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원본이니까 원본은 그대로 둬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그림으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그림 관련 리본 메뉴가 쫙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네, 거기서 맨 앞에 보시면 그림 다 둘러보기는 시간이 너무 없고요. 나중에 활용할 때 또 보고 여기 보시면 네, 자세히 버튼 네, 그림 속성이라 가지고 그림 스타일이 있는데요. 검정 테두리, 흰 테두리, 외곽선, 뭐 파랑 테두리, 뭐 그림자 져 있고요. 자, 여기 자세히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데요. 그 스타일 중에서 네, 노란색의 뒤쪽으로 그림자가 되어 있는 요런 스타일. 자, 비슷한 스타일 찾아서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네, 그 그림에 그런 스타일이 바로 이렇게 생깁니다. 테두리 생기고 뒤에 이미지 비껴나갔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이 스타일을 지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또는 그림 테두리나 그림 효과로 다양한 효과를 여러분이 지정을 해 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요 이미지를 세 번째 이미지를 사진을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색조 조정을 놔볼게요. 색조 조정. 자, 지금 우리가 해본 거는요. 그림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색조 조정 한번 해볼게요. 네, 색조 조정 눌러서 흑백 말고요. 회색조를 선택을 하시면 우리 옛날 흑백이니까 흑백 사진처럼 생각이 드지만 흑백은 흰색과 검정으로만 표현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목파나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렇게. 그런데 옛날 우리 70년대, 60년대 흑백 사진처럼 하려면 회색도 필요하거든요. 그거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회색조라 그래요. 회색조 한번 눌러보세요. 회색조. 회색조를 누르셔야지 여기가 네, 이렇게 흑백 사진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흑백 사진으로 표현을 하실 수도 있어요. 됐죠? 그리고 워터마크는요. 워터마크는 흑백도 해보세요, 여러분. 색조 조정해서 흑백도 해보세요. 이렇게 흰색과 검정으로만 표현을 해요. 흑백. 또 색조 조정해서 워터마크 해볼까요? 워터마크, 물에 씻긴 듯한 효과. 우리가 워터마크라고 하면은 뭔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사용했는지 그 프로그램의 이름을 출처를 밝히는 게 워터마크로 사용도 하지만 여기서 워터마크는 약간 물에 씻긴 듯한 흐릿한 표현을 할 때도 워터마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워터마크 써보시면 예, 이렇게 약간 뿌얘지죠. 물의 색깔이 바래듯이 이렇게 바래지는 효과를 워터마크라고 해요. 그래서 워터마크는 그다지 쓸 일은 없는데 언제 쓰냐면 뭐 편지의 배경으로 쓸 때예요. 사진을 편지의 배경으로 사용하실 때 그때 워터마크 효과를 주면은 그림이 좀 뽀얘지면서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쓸 때 워터마크 효과를 쓰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다시 회색조로 바꿔봅시다. 회색조. 그리고 밝기 대비는 말 그대로
좀 이미지가 흐리게 나왔을 때 밝게 표현할 때 쓰시고요. 대비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강렬하게 주기 위해서 그때 쓰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자르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르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가 입력하신 사진에 자, 이 사진을 이용을 해볼게요. 이 사진. 가져온 사진에 보시면 여기 위에가 출처 한국진흥원 이야기 할머니 사업단 이런 글자가 있다.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을 나는 잘라버리고 싶다. 없애버리고 싶다. 그럴 수 있겠죠? 자, 저만 좀 키워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네, 여기, 요 부분을, 즉, 얼마만큼, 자, 요만치 잘라서, 네, 여기까지만 쓰고 싶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요. 네, 자르기 한번 해볼게요. 자르기 버튼을 한 번만 클릭. 자, 한번 클릭하시면, 네, 사진의 조절점이, 니은, 이런 식으로, 모서리나 상하좌우의 조절점이, 바뀌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럼 거기서 자르고 싶은 부분을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여기까지. 얘는, 예, 내리자마자 없어져요, 여러분. 파워포인트랑은 좀 달라요. 파워포인트는, 조절점을 조절한 다음에 자르기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글은 편하게 그냥 바로 잘려버립니다. 요 글자도 조금 잘라볼까요? 예, 밑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자, 잘라보세요, 여러분. 잘라지죠? 네, 그리고 끝났어요. 네, 자르기 해제하시면 돼요. 네, 자르기 눌러서 다시 해제하시면 원래 이렇게 조절점으로 나타나죠. 됐나요? 자, 이렇게 그림 관련 메뉴 몇 가지를 좀 살펴보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